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볼까요? 요즘 은숙이 아줌마와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나이는 많지만 아줌마는 애교도 넘치고 피부도 얼마나 뽀얗고 매끄러운지 몰라요. 아줌마는 자기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는지 볼 때마다 요가 다닌다면서 몸에 쫙 달라붙은 운동복을 입고 다니는데요. 사실 그런 모습에 반해서 제가 아줌마에게 먼저 다가서게 된 거기도 하죠. 제가 연애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요. 은숙이 아줌마는 제가 만나봤던 또래의 여자친구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저를 즐겁게 해주고요. 여러모로 매력이 넘치는 아줌마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에게 여자랑 연애하면서 해보고 싶은 판타지 같은 게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거 무슨 유도신문 같은 건가 싶어서 처음에는 고민을 했죠. 자꾸 괜찮다면서 말해보라는 아줌마의 말에 저는 두 명의 여자와 동시에 사랑을 나눠보는 걸 상상해봤다고 이야기를 해버린 일이 있었어요. 아줌마는 그런 저를 보고는 변태 같다고 은큼한 구석이 있다고 눈을 흘기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아줌마는 결국 저의 판타지를 이뤄주기도 했죠. 여러모로 저는 은숙이 아줌마와의 연애가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제가 옆집 은숙이 아줌마와 진하게 썸을 타게 된 이야기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20대 중반의 대학생이고요. 경기도에 있는 한 지역의 아파트에서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대학교 졸업반인데요. 졸업학점은 거의 채워놓아서 학교 수업은 부담이 없는 상태이기는 해요. 그래서 시간이 많다 보니 용돈벌이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죠. 아빠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는 아빠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엄마도 저도 이사를 갈 생각을 안 하고 쭉 이 집에서 살아오고 있네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집에 살았으니 얼추 20년 가까이 이 집에서 살아온 것 같아요. 제가 사는 곳은 복도식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에서 워낙 오래 살다 보니 누가 어느 집에 사는지 정도는 대충 알고 있고 인사를 하고 지내는 이웃들도 많은 편이에요. 저희 집 옆집도 10년 이상은 그 집에 살았던 것 같은데요.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노부부가 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은숙이 아줌마가 얼마 전에 그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딱 봐도 뭐라고 할까? 젊은 제가 보기에도 얼굴에 새기가 조금 흐르는 타입이었고요. 아주 여우 같은 타입인 듯 했어요. 물론 나이에 비해서 예쁘기도 했고 몸매도 젊은 여자들 못지 않아 보였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왔을 때 은숙이 아줌마와 문 앞에서 처음으로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아줌마는 그때 다리 윤곽이 다 드러나 보이는 레깅스 같은 걸 입고 있었고요. 저는 민망한 마음에 아줌마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죠. 물론 제가 성격이 쾌활하고 싹싹한 편이라 먼저 인사를 드리기는 했어요. 이 집에 새로 이사를 오셨나 봐요. 저는 502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요. 옆집에 사니 종종 마주칠 수 있는 거니까 이웃끼리 알아두면 나쁠 건 없잖아요. 아줌마도 서글서글하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저를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저보고 옆집 사냐고 훤칠하게 잘생겼다면서 인사성이 바르다고 칭찬을 해주셨죠. 은숙이 아줌마는 제가 없을 때 저희 집에 먼저 다녀가신 듯 했어요. 엄마도 새로 이사 온 은숙이 아줌마를 알고 있더라고요. 낮에 이사 왔다면서 떡을 주고 갔다고 엄마는 시루떡을 저에게 내밀면서 먹어보라고 했죠. 그 후로 오며 가며 은숙이 아줌마랑 몇 번 마주치게 되었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빼먹지 않고 인사를 꼭 드렸어요. 아줌마는 필라테스를 하는 건지 조깅을 하는 건지 몸에 쫙 달라붙는 트레이닝복을 즐겨 입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사를 건넬 때마다 눈을 어디다 두어야 하는지 민망하기도 했죠.
아줌마가 이사를 온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1층에서 은숙이 아줌마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때도 아줌마는 몸에 달라붙는 레깅스 차림이었어요. 매끈한 하체가 특히 예쁘더라고요. 저는 다가가서 인사를 드리고는 운동 다녀오시는 거냐고 멀리서 봤을 땐 제 또래 여자분인 줄 알았다고 넉살 좋게 말을 걸어봤죠. 젊어 보인다는 칭찬은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칭찬 중 하나잖아요. 아줌마는 젊어 보인다는 저의 그 말이 기분이 좋으셨는지 활짝 웃으면서 요가를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죠. 그러더니 저보고 요즘 젊은 사람들답지 않게 싹싹하고 부침성이 있다면서 칭찬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 짧은 순간이 참 야릇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줌마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코끝을 간지럽히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저는 그 짧은 순간에도 아줌마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봤어요. 구식 아파트라 엘리베이터도 좁았는데 그런 공간에 단둘이 있으니 참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집이 5층이 아니라 30층쯤 되어서 더 오래 그런 좁은 공간에 같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확실히 은숙이 아줌마는 무언가 남자를 설레게 하는 매력이 있는 듯 했죠. 그날 결국 저는 밤에 아줌마를 상상하면서 혼자만의 자기 위로의 시간을 갖고 말았네요. 엘리베이터에서 힐끔힐끔 쳐다봤던 아줌마를 상상하면서요. 살면서 나이 많은 아줌마를 대상으로 그런 시간을 가져봤던 건 처음이었어요. 그때부터 은숙이 아줌마가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고요. 아줌마의 야릇한 트레이닝 복장 때문이었는지 저는 아줌마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리고 밤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아줌마를 상상하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물론 처음에야 당연히 아줌마랑 썸씽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했던 건 아니었지만요. 그 후로도 아줌마를 마주칠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드렸어요. 아줌마도 늘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저를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인사를 하면 반갑게 받아주곤 했거든요. 그렇게 아줌마가 이사를 오고 두어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앞에 은숙이 아줌마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장을 보고 온 건지 양손에는 봉지가 가득 들려 있었죠. 저는 후딱 아줌마에게 다가가서 집에 가시는 길이면 짐을 좀 들어드리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까요. 아줌마는 배달을 시키려다가 양이 얼마 안 돼서 들고 가려고 했는데 무거웠다면서 저에게 봉지를 몇 개 건넸죠. 그리고는 젊은 사람이 어쩜 이렇게 싹싹하냐면서 저를 엄청 흐뭇한 표정으로 쳐다봐 주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집까지 걸으면서 이야기도 조금 나눌 수 있었어요. 아줌마는 제가 어려 보인다고 대학생이냐고 묻기도 했고요. 싹싹하고 다정해서 여자친구에게 잘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렇게 가벼운 대화를 나누면서 집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아줌마는 고맙다면서 봉지 안에 있던 귤 몇 개를 꺼내서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저는 잘 먹겠다고 꾸벅 인사를 하곤 엄마랑 한 개씩 먹겠다고 2개만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죠. 그리고 옆집 사는 이웃끼리 이 정도 도와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이야기하시라고 말하고는 돌아서려는데 아줌마가 저를 불렀어요. 마침 휴대폰에서 뭐가 잘 안 돼서 답답하던 참이었는데 혹시 봐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엄마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은 종종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루는 경우가 있잖아요. 은숙이 아줌마도 그런 것 같아서 봐드리겠다고 했죠. 아줌마는 복도에 서 있지 말고 잠깐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어요. 처음으로 그날 아줌마네 집에 들어가 본 거였는데 아줌마네 집은 짐이 많지 않았어요. 저희 집이랑 구조는 똑같았지만 조명이나 가구가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집이 모던해 보인다면서 요즘 유행하는 미니멀리즘 같다고 감각적이시라고 칭찬을 해드렸죠. 아줌마는 그런 저에게 여자를 기분 좋게 하는 재주가 있다면서 은근슬쩍 제 팔을 톡 치셨어요. 그렇게 잠깐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아줌마가 안 된다고 했던 걸 해결을 해드렸죠. 사실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줌마가 할 줄 모르셨던 거였고요. 저는 아줌마가 또 헤매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죠. 같이 작은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 아줌마랑 얼굴을 가까이 맞대게 되었고요. 아줌마 향수 냄새며 숨소리까지 자세히 느껴져서 더 야릇한 느낌이 몰려왔죠. 일부러 더 천천히 설명을 해드렸고 저는 그 느낌을 즐겼어요. 아줌마는 별것 아니었는데 나이 먹어서 이런 것도 몰랐다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방긋 웃어주었고요. 저는 아줌마와 단둘이 있는 느낌이 좋았고 대화를 더 이어가고 싶은 생각에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시는 건지 어쩌다가 이사를 오신 건지 같은 것들을요. 은숙이 아줌마도 젊고 싹싹한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장을 봐온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죠. 이 근처 동네에서 오래 살았는데 남편이 자꾸 사업한다고 돈을 날리고 바람까지 피웠다고요. 그참에 이혼하게 되었고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작은 이 집을 사서 혼자 살게 되었다고 했죠. 저는 매력적인 아줌마를 두고 바람을 피운 남편분이 나쁘다고 아줌마 편을 들었어요. 아줌마는 매력 있다는 제 이야기에 피식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이 많은 아줌마가 매력 있으면 뭐 하겠냐고 아쉬움 가득한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조금 더 찔러보자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줌마가 조금만 젊으셨으면 데이트 신청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라고 말을 해봤죠. 아줌마는 그 말에 제 눈을 쳐다봤고요. 그 순간 살짝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는 이야기를 했죠. 그럼 데이트 신청하면 되겠네.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요. 저는 주말에 술이라도 한잔 하시겠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줌마는 술도 좋긴 한데 운전할 줄 아냐면서 주말에 자기 차로 교회에 바람 쏘이러 가자고 했죠. 그렇게 얼떨결에 저는 아줌마랑 데이트 약속을 잡게 되었고요. 연락처도 교환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밤에도 저는 은숙이 아줌마를 상상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주말에 데이트하면서 혹여나 썸씽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더 흥분이 되었죠. 그리고 그 주 토요일 저는 아줌마와 바람을 쏘이러 가게 되었네요. 아줌마는 저에게 차키를 건네면서 운전하라고 했고요. 바다를 구경하러 가자는 아줌마의 말에 집에서 멀지 않은 대부도 쪽으로 차를 몰기 시작했죠. 오랜만에 바람을 쏘이러 가는 기분도 좋았고요. 옆에 앉아있는 아줌마와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예감에 계속 심장이 두근거리는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달려서 대부도 쪽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바다 구경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가을이라 쌀쌀해서 한적한 바닷가가 더 운치 있게 느껴졌죠. 그렇게 아줌마랑 한참을 걷고 돌아다녔어요. 아줌마 사진도 찍어줬고요. 아줌마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다면서 끝내 바닷물에 발을 담가보고는 차갑다고 난리를 치기도 했죠. 저는 휴지를 꺼내서 아줌마의 젖은 발을 닦아주기도 했어요. 아줌마는 그런 저의 배려가 좋은지 발을 닦아주는 저를 오묘한 표정으로 쳐다보기도 했죠. 조금 있다가 바다를 보더니 기분이 좋았는지 아줌마는 혹시 술 마실 줄 아냐면서 조개구이에 소주 한잔 하겠냐고 묻더라고요. 운전은 어떻게 하냐는 제 말에 저보고는 조금만 마시라고 했어요. 술 깨고 올라가면 되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우리는 근처 조개구이 집으로 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푸짐하게 한상 차려진 음식을 먹으면서 술잔을 나누기 시작했죠. 술 기운이 올라 살짝 흐트러져 보이는 아줌마는 더 매력있게 느껴졌어요. 저는 아줌마가 먹기 좋게 조개를 다듬어서 앞접시에 놓아주기도 했고요. 아줌마는 그런 제가 마음에 든다면서 취기가 오른 후로는 저를 더 지그시 바라보기도 했죠. 은숙이 아줌마와 같이 먹는 조개구이는 정말 꿀맛이었어요. 소주가 달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운전을 해야 하니 저는 반병 정도 마시게 되었고요. 아줌마는 한 병을 넘게 마시고 꽤나 취한 상태가 되었죠. 조개구이집을 나올 때 저는 아줌마 손을 잡아주고 있었어요. 술 취해서 계단에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안 되니까요. 아줌마도 제 손을 꼭 잡았고요. 저는 용기 내서 이야기를 해봤죠. 술도 깨야 하는데 쉬러 가겠냐고요.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술 먹어서 추우니까 조용한 데 들어가 있자고 저에게 앞장서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까운 숙박업소로 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저는 아줌마와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은숙이 아줌마는 요가를 오래 해와서 그랬는지 몸매가 젊은 여자들 못지않게 엄청 예쁘고 탄력 있었죠.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줌마와 사랑을 나눠본 건 처음이었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만족스러웠어요. 아줌마도 저와 연애를 한 게 흡족했는지 사랑을 나누고는 제 품에 안겨서 살짝 잠이 들기도 했죠. 저는 사실 한번 사랑을 나누고도 수그러들지 않은 상태였는데 아줌마가 잠이 들었길래 술도 깰 겸 잠깐 눈을 감고 쉬었고요. 얼마나 지났을까 다시 잠에서 깬 아줌마는 한 번 더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두 번 사랑을 나누게 되었네요. 전 남편이 자기 보기를 돌같이 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보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면서 아줌마는 두 번째 사랑을 나눌 때는 거의 혼절할 정도로 집중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올라올 때 우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운전하는 내내 손을 꼭 잡고 있었고요. 신호가 걸릴 때마다 아줌마는 저에게 입을 맞춰주더라고요. 그렇게 은숙이 아줌마와의 연애가 시작이 되었어요. 평일 저녁에는 아줌마 집에 가서 연애를 즐기기도 했고요. 주말이면 가까운 곳에 바람을 쏘이러 나가기도 했죠. 사랑을 나누고 난 후에 아줌마는 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기도 하면서 저를 엄청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했죠. 그러면서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거냐고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곤 했어요. 남편이랑 살 때는 못 느껴본 느낌들을 저 때문에 많이 느껴본다면서요.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거에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편인데요. 저는 아줌마가 레깅스 같은 요가복 입은 모습에 반했다고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 말에 아줌마는 그런 거 좋아하는지 몰랐다고 다음에는 요가할 때 입는 짝 달라붙는 옷을 입고 기다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 아줌마는 저에게 혹시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판타지 같은 게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죠. 요가 레깅스나 스타킹 이런 건 아줌마랑 다 해본 상태였는데요. 사실 늘상 궁금하고 해보고 싶던 게 있기는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좀 되기도 했어요. 제가 무언가 생각하는 듯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라면서 저를 자꾸 꼬드기길래 저는 그냥 제 마음을 이야기해버리고 말았죠. 두 명과 동시에 사랑을 나눠보고 싶다는 이야기요. 아줌마는 저의 그 말에 제 팔을 꼬집으면서 변태 같다고 그런 거 해본 적 있냐라고 물었죠. 당연히 없으니까 판타지인 거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아줌마는 뭔가 큰 결심을 한 것처럼 그 소망을 자기가 이뤄줘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저는 그냥 해본 이야기라면서 이렇게 아줌마랑 좋은 시간 보내는 것으로도 엄청 만족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날은 넘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아줌마하고 그 후로도 좋은 시간을 계속 보내던 중이었는데요. 어느 날인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는데 아줌마에게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이야기를 했죠. 친구를 불렀으니 집으로 빨리 오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정말 까무러치는 줄 알았잖아요. 아줌마의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바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냥 한번 해본 이야기였는데 정말로 아줌마가 저를 위해서 그런 이벤트를 준비해 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아르바이트 끝나는 시간까지 어찌나 기대가 되던지 일을 마치고 정말 한 걸음에 아줌마 집으로 달려갔고요. 집 앞에 도착해서 벨을 누르기까지 심장이 두근거려서 손가락이 달달 떨릴 지경이었어요. 그만큼 기대가 됐고 설레고 또 떨렸던 거죠. 정말 너무나도 기대했던 일이 생겨버리면 이렇게 흥분과 기대감을 주체할 수 없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몇 번이나 크게 하고는 벨을 누르게 되었고요. 아줌마가 문을 열어주었을 때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아줌마와 아줌마 친구를 보는 순간 혼절하는 줄 알았어요. 은숙이 아줌마와 아줌마가 데려온 향미 아줌마였죠. 아줌마 둘이서 저를 바라보면서 배시시 웃어주는데 황홀했어요. 은숙이 아줌마는 저와 향미 아줌마를 소개시켜줬고요. 우리는 우선 간단히 아줌마가 준비해준 차를 나눠 마시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죠. 물론 재혼 정신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야기가 사실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지만요. 차를 마시고는 우리는 안방으로 이동해서 슬슬 시작을 하게 되었네요. 너무 떨리고 긴장되면서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평생 기억에 남을 듯해요. 그렇게 그날 저의 소망은 이뤄지게 되었고요. 저는 정말로 구름에 붕 떠 있는 듯한 황홀함을 느끼면서 두 아줌마와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향미 아줌마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었어요. 은숙이 아줌마는 저를 워낙 좋아하고 잘해주니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셋이서 한 팀이 되어 종종 만나곤 했어요. 물론 주로 은숙이 아줌마와 단둘이 만나서 연애를 하곤 했지만요. 은숙이 아줌마는 셋이서 시간을 보내는 게 그렇게 좋았냐면서 질투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자기에게 잘해주고 만족시켜주는 저를 위해서 그런 깜짝 이벤트도 해주고 싶었다면서 저에게 안겨오곤 했죠. 얼마 전에는 은숙이 아줌마랑 향미 아줌마가 둘이서 요가 레깅스를 입고 저를 기다려주기도 했어요. 그날은 정말 저는 이성을 잃을 정도였던 것 같네요. 그렇게 꿈만 같은 시간이 몇 달 더 흐르게 되었고요. 저는 얼마 전에 작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직장인이 되었죠. 물론 요즘도 은숙이 아줌마와의 달달한 연애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아줌마는 젊은 저에게 체력을 맞추려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면서 하루도 안 빼놓고 운동을 하러 다니는 것 같아요. 아줌마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친구분들을 데려오는 건지 가끔씩 새로운 친구를 종종 데려와서 저를 놀래켜주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은숙이 아줌마가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워서 2배, 3배로 아줌마에게 잘해드리려고 애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럴수록 아줌마와의 사이도 더 돈독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사는 이 오래된 구식 아파트가 참 좋아요. 은숙이 아줌마도 만나게 해주었고 잊지 못할 짜릿한 추억들이 많은 곳이니까요. 아줌마와의 이 행복한 시간들이 영원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